한 대가 공장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차량 안에는 운전석도 조수석도 모두 텅 비어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해 차를 계약한 차주의 집 앞까지 차 스스로 배송하는 이른바 무인 배송 서비스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공장에서 출발한 차량은 고속도로를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며 감속과 가속을 스스로 해내고 시내에 들어서서는 교차로와 신호등도 능숙하게 통과합니다. 공장을 출발한 지 약 30분 만에 차는 구매한 차주 집 앞에 정확하게 멈춰섭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일절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완전 자율주행이라며 고속도로에서 사람 없이 완전히 자율주행한 것은 업계 최초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타고 싶은 택시 백교수입니다. 어제 뉴스를 본 결과 특히 자율주행 택시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얘기할 게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첫 번째로 자율주행. 저는 굉장히 이번에 핵심적이고 놀랐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 CEO는 정말 대단합니다. 뉴스에 보시면 테슬라 공장에서 보통 우리가 구매자에게 탁송이나 이 탁송차로 인해 갖고 구매자한테 인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차고지로 우리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시흥이나 이런 데 가는 거죠. 가서 차를 인수받아 온다든가 이런데 테슬라는 이번에 세계 최초로 공장에서부터 구매자 주소까지 자율주행으로 인수하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자동차 세계에 이런 식으로 그 탁송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탁송하는 그 트레일러 기사님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거와 똑같이 우리 택시도 자율주행 곧 현실화가 됩니다. 7월부터 우리가 버스 자율주행이 지금 시행된다 그러죠. 특히 전역의 마을버스라든가 동대문이나 이런 쪽 서울 사대문 안에는 거의 버스가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면 과연 택시 수요자가 늘겠습니까? 줄겠습니까? 지금 언론에 뭐 외국인 여행 그러면 뭐 바가지 요금이다. 다 인식이 K택시는 정말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데 지금 우리 관광객 방한한 외국인들이 2천만 명 시대입니다. 뭐 정부에서는 29조 원을 지원해서 관광 사업을 유치한다는데 특별히 실전에 움직이는 일선에 움직이는 사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택시 기사들조차도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이 없어요. 택시 시장 구조가 지금까지 혁신 기술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면허를 사들여 개인 택시를 줄이고 줄어든 만큼 승차 공유 진입을 허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택시 운전석에 기사님이 없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운행하는 이른바 자율주행 택시. 도로 곳곳을 누비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이 같은 미래 모빌리티의 변화를 앞두고 국내 택시 산업을 향해 이례적인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은행에서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기 앞에서 내릴게요. 제가 방금 내린 택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택시와 겉모습이 다른데요. 자율주행 시범 택시입니다. 신호가 바뀌자 스스로 출발하고 좌회전도 알아서 움직입니다. 분명 승객을 태우는 택시인데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이 아닙니다. 별도 허가를 받은 겁니다. 각 지자체에서 국토부에 지역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저희 같은 이제 제작업체에서 자율주행차 임시면허를 취득을 합니다. 흰색 번호판을 단 승차 공유는 2020년 타다금지법으로 급감했습니다. 장애인, 어린이 같은 특정 승객만 태울 수 있는 500여 대가 전부입니다. 서울택시 7만여 대를 나눠보면 승차 공유 6, 전통 택시 94, 뉴욕, 런던, 싱가포르 등 세계 주요 도시와 완전한 반대입니다.
일단 금액적으로도 우버 같은 게 들어오면 경쟁 이런 거가 생기면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구글의 웨이모, 바이두의 아폴로고, 세계적 자율주행 택시 모두 승차 공유 서비스에서 싹이 텄습니다. 세계 자율주행 택시 시장은 지난해 4조 원 규모에서 2034년 250조 원 규모까지 매년 50%씩 급성장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고정밀지도부터 슈퍼컴퓨터까지 최소 8가지 기술의 혁신을 자극할 거라는 게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타고 싶은 택시 배 교수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영업을 나가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앞에 영상을 보셨는 것 같이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AI니 자율주행이니 이렇게 영상에서 많이 올라오고 주변에서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 현직에 근무하시는 기사님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개인 면허라든가 택시 업종에 종사하시면 면허 가지고 평생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생각 안 하시죠. 근데 어느 분이 영상을 올리셨다고요. 그 자율주행이 특히 테슬라의 FSD 그게 상용화가 되게 되면 그러면 개인 택시 기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누가 미리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앞에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 테슬라가 공장에서부터 나와서 그 소비자한테 직접 자율주행으로 해서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을 영상을 보고 지금 굉장히 놀랐어요. 현실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도 머지않아 2, 3년 내에 3년 내에 자율주행 택시 분명히 상용화가 됩니다. 지금 부산에는 FSD 실험이 통과했고 실제로 사용도 합니다. 운전자분들. 근데 이제 서울은 아직 FSD 시험 결과가 아직 안 났죠.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그렇게 나면, 근데 이 테슬라에 이걸 되면 과연 개인 택시 면허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 자율주행 택시가 나오면 그 면허는 누가 그러면 총괄을 해서 영업을 할 것이냐? 서울시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플랫폼 사업이 또 새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플랫폼 카카오나 이런 쪽으로 갈 것이냐? 이 자율주행이 돼버리면요, 운전기사가 있을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는 지금 운전기사가 있는 택시 요금하고 운전기사가 없는 완전 무인 택시일 경우하고 요금이 틀려요. 그래서 지금 저도 내년에는 아마 이게 현실화가 될 것 같아요. 어느 전주나 어느 지방에는 지금 자율주행을 몇 대가 운행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플랫폼 회사에서 허가를 받아서. 이 또한 누가 총괄을 하냐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개인 면허를 갖고 있는 기사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하게 무인 자율주행 그런 택시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택시 그러면 고객과 기사와 간의 관계지 무조건 이동만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요즘 저녁에 보통 야간을 영업을 하게 되면요, 손님들이 타시면서 하는 말이 택시가 왜 이리 안 잡혀요? 택시가 왜 이리 없어요? 다들 그렇게 물어요. 똑같은 말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택시가 없는 게 아니라 택시 운전할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일반 시민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언론에서 얘기하는 택시 기사가 저 시외 장거리만 이용한다, 앱을 꺼놓고 물론 개중에 그런 일부 기사도 있습니다. 밤 되면 전부 다 예약이야. 차에 전부 예약이에요. 예약도 없는데 예약 불등을 켜고 돌아다닙니다. 그거는 일부 기사들에 의해서 그러는 거고,
실제 우리가 택시 기사의 세대 교체가 안 돼요. 지금 연령대 평균 연령대 65세 아닙니까? 연령대가 없어. 세대 교체, 바톤 체인지할 후계자들이 없다는 거죠. 지금 40대, 50대 월급 200, 법인회사 택시 다들 택시 하시는 여유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요즘 들어서는 다들 여유가 있습니다.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여유가 있어서 하는 거고, 저도 법인 택시 4년 하고 개인 택시 또 4년 하고 블랙으로 넘어왔지만 지금 좀 여유가 있죠. 경제적인 여유. 근데 누가 밤늦게 눈 오고 비 오고 추운데 택시를 하겠습니까? 전부 일찍 들어갑니다. 10시나 8시 되면 다 들어가 버려요. 특히 눈 오고 비 올 때. 그러니 택시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택시의 그 팁 문화. 팁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받아야 되고, 택시협회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개정을 해줘야 돼요. 자, 보세요. 옛날에는 10년 전에는요, 5년 전만 해도, 코로나 전만 해도 가족끼리 여행을 가게 되면 4인 가족 여행을 가도 캐리어는 2개 내지 1개예요. 그 큰 캐리어에 온 4가족의 소지품을 담아서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럴 때는 택시 1-2개 캐리어는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문화생활 수준이 높아갖고 4인 가족이 갈 때 캐리어 3개, 4개가 기본입니다. 1인당 2개인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이 그러면 인천공항에 가서 소함을 접수를 할 때 20kg 이상이 되면 요금이 받습니다. 키로당 얼마. 근데 택시는 키로수가 어디 있습니까? 있다면은 요즘 또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 USA 캐리어라고 있죠. 사각형, 정사각형. 그 USA 캐리어는 정말 무거워요. 트렁크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잘. 그런 캐리어를 3개, 4개씩 들고 타는데 어떻게 기사들이 그걸 들어서 안에 넣어주고 내려주고 합니까? 물론 우리 블랙 기사들은 그게 서비스로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기사님들, 나이 고령자들 안 열어줍니다. 그걸 안 실어줘요, 요즘은. 예전에는 그 기사들이 의무적인 그런 무슨 의식이 있어서 실었지만 요즘 기사들 잘 안 실어줍니다. 트렁크만 딱 열어줘요. 그리고 손님들이 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문화를 TV니 이런 거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똑같이 트렁크 개당 얼마씩 요금에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날씨가 오늘 굉장히 춥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도 마지막 날이라서 택시 찾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빨리 귀가하시고, 저도 지금 나가면 보통 한 4시, 5시부터 일하면 저도 한 6시간, 7시간 일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또 보내야 되겠고, 내년에는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활기찬 하루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백 교수였습니다. Holding up in Hollywood, in a state I never could, looking for reckoning, 새해가 밝았습니다. digging up what else can see. 여기는 지금 롯데타워. I'm waiting on a heartache to prove I'm alive. I'm waiting on a heartbreak 해피 뉴 이어. to prove what's inside. 이거 보려고 사람들이 안 입은 것도 난리
love to see. When I feel that heated shame, and I'll see your eyes that way. What I like, no words can fit. I'm waiting on a heartache. Prove I'm loved. And I'm waiting on a heartbreak 2분 지났습니다. to prove what's inside. 하여튼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분께서는 건강하시고 올해는 말띠입니다. There's violence waiting on a heart. Gives way to love.